관사. 이렇게 한번 관사 내가 한번 얘기했나 안 했나? 명사만 하고 관사는 안 했지? 자, 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관사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 부정관사와 그렇죠. 정관사가 있어요. 너가 되죠? 자, 그럼 관사라는 것은 관직의 그 관자거든요. 한자예요. 머리에 쓴다란 얘기입니다. 누구 머리에 씌우죠? 명사 머리 앞에 씌우죠. 그런데 이 관사도 사실은 어떤 녀석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바로 한정사라는 녀석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정사의 뜻은 뭘까요? 한정. 그렇죠. 무언가를 한정, 제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한해 주는 한정사에는 관사, 소유격, 지시사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 있어요. some, any, either, neither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데 소유격과 지시사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목이 따로 있진 않잖아요. 근데 관사는 파트를 따로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자, 소유격은 왜 어렵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물건에 주로 쓰는데, 자, 이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잠깐 줘볼래? 똑같네요. 자,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 다 낼 거야. 이럴 수 없습니다. 왜냐? 여기는 바로 이름은 없네? 이거는 얘 거야. 왜냐면 이거는 her book이고 이거는 my book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소유격을 붙여주면은 이 책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내 거, 그녀의 것으로 한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격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쉬우니까. 또는 지시사는 이런 거겠죠? this book. 멀리 있으면 that book. 이렇게 여러 개의 책이 있으면 these books, those books. 공부할 게 없어. 근데 관사는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부정관사, 정관사. 말부터 좀 어렵잖아. 부정관사는 어떤 느낌이죠? 정리해서 풀어보면 불, 특정, 가산, 명사의 어떤 녀석 앞에 씁니까? 단수형 앞에만 쓸 수 있어요. 불특정해야 되고 가산명사해야 되고 복수는 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관사에서 정은 뭘까요? 정해준다란 뜻이야. 바를 정이 아니고 정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정해준 명사. 그런데 얘랑은 조금 다른 게 얘는 가산명사의 단수형에만 쓰니까 굉장히 편협한 거야. 근데 얘는 특별히 정해주기만 하면 가산, 불가산, 단, 복수 다 가능해. 그러니까 더 북도 되고 더 북수도 되고 더 머니도 되는 거야. 머니는 불가산 명사잖아. 따라서 얘는 정해주기만 하면 가산, 불가산, 단, 복수 가리지 않고 모두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불특정 가산명사다? 특별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자, 정해준다라는 건 뭐냐면 호수는 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호수는 그냥 그 안에 둥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강이 한강이잖아요. 그렇지? 한강 주변에 뭐 집도 엄청 비싸듯이. 그런데 한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한강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한강은 어디서 흘러요? 자, 38선이 이렇게 있을 때 한강 어디서부터 흐릅니까? 북쪽 어딘가에서 흘러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일산 저기 뭐 해서 성수동 이쪽 쭉 해서 밑으로 해서 어디 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한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해줘야 되는 거야? 38선이 있는 어디인 임진각 부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 어디로 빠져나가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한강이라고 정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 리버를 정관사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특별하게 이 부분만 한강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우리 이쪽을 무슨 바다라 그래? 서해.
이쪽은 동해.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서 경에 져서 중국 애들하고 못 넘어오고 여기는 못 오고 일본 애들 못 오게 정해줬지. 이걸 뭐라 그런다? The West Sea, The East Sea, The South Sea 이렇게 해서 정관사를 붙여놓은 거야. 더 멀리 가면 이쪽으로 가면 뭐 있어요? 태평양 있지. 거기도 뭐야? The Pacific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정해진 걸 침범하면 영토 침공으로 인정해서 뭐 총을 쏘기도 하고 못 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해준 거지.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백악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화이트하우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화이트하우스를 쓸 때, 자, 미국 사람들이 이걸 쓸 때, 자, 우리 백악관으로 지정하자는 건 아니었었잖아. 하얀색 집을 화이트하우스라고 했겠지. 근데 하얀색 집이 다 백악관은 아니지. 그럼 백악관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이런 집이잖아. 똑같이. 근데 화이트하우스를 써서 정관사를 붙여버리면, 자, 여기는 그냥 흰 집이 아니라 대통령이 머무는 집이야 라고 정해준 거야. 그래서 정관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특별히 정해줘야 돼. 약속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정관사를 쓴다는 얘기지. 자, 문도 왜 정관사가 붙어서 더 문이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구의 행성은 달이에요. 그런데 얘가 저기 우리 지구가 아니라 뭐 수성, 금성, 토성, 목성 이런 데로 가면 걔네 행성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더 문이라고 부르면 어떤 거? 1번, 2번, 3번 중에 그렇게 못 부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도는 애 이 행성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그 행성을 더 문이라고 정해준 거야. 정해주지 않은 여러 행성들은 그냥 문스 이렇게 복수로 쓰게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내일 우리는 독서를 할 거예요. 학교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수업 전에 8시 반부터 9시까지 독서를 할 겁니다. 어떤 책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아무 책 한 권 가져오세요. 자, 제가 책 정해드렸어요? 안 정해드렸어요? 안 정해줬지? 그럼 만화책 갖고 오면 돼? 안 돼? 돼. 그렇지. 소설책 갖고 와도 되고 잡지책 갖고 와도 되고 영어책 갖고 와도 되는 거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You have to bring the book이에요? a book이에요? 안 정해줬잖아. 불특정 가산명사니까 You have to bring a book tomorrow. 내일 a book, 책 한 권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치? 이런 게 부정관사야. 자, 그럼 내일이 됐어. 책 가져오셨나요? 네 라고 하면 이때 제가 뭐라 그러죠? Put the book on the desk. 그 가져온 책 꺼내세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Put the book. 그렇지. 그 책은 왜 특별하게 정관사가 붙었지? 내가 아무 책이나 가져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여러 권 책 중에 뭐 한 거야? 정했지? 그럼 정해졌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put the book on the desk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북과 더북의 차이는 어북은 뭐야? bring a book. 아무 책이나 하나 가져오세요. 자, 가져왔으면 골랐으니까 특정해졌지? 특별해졌지? 이때는 put the book on the desk가 되는 거야. 그 차이만 잘 알고 있으면 관사는 어렵지 않다. 대신에 부정관사는 어디 앞에만 쓴다? 반드시 가산명사의 단수형 앞에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표현은 가능할까요? 이건 정해줬잖아요. 우리가 보는 뭐예요? 바로 달이겠죠. 어떤 달? 우리가 맨날 우리 주변을 도는 달. 이건 어때요 그러면? 얘는 달이 아니라 원래는 뭐야? 행성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별을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고 그 빛을 발하는 별 주변에는 반드시 걔네를 도는 행성들이 있어.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떨어져 나갔어. 명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태양계라고 하는 그러한 태양계가 우리 사는 은하에 수십억 개가 있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밤마다 보이는 별은 다 우리가 뭐를 보는 거야? 항성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여러 가지 항성에 행성이 얼마큼 많겠어? 그래서 무는 뭐겠어? 하나의 특별하지 않은 다른 행성. 근데 우리에게 달은 불특정하지 않잖아. 우리 지구를 도는 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애지. 그래서 정관사를 붙인 거야. 그럼 문수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여러 행성들이 되는 거지. 따라서 부정관사와 정관사는 저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개념만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관사를 5개의 용법으로 정리를 해드렸었고 기초반 때 정관사는 10개의 용법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적어보고 한번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관사 용법을 5가지로 정리한다. 제목만 빨리 써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누구누구라는 사람. 그렇죠. 사람 앞에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박 사장이라는 분이 아까 잠깐 오셨어요. 어떤 김 전문이라는 분이 사장님 뵈러 오셨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세 번째는 뭐뭐마다. 뭐의 뜻이죠? a week, 주마다, a month, 달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네 번째는 동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로 같은, 동일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해석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자, 정관사의 용법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모두 아는 명사예요. 자, 이건 잘 들어봐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음식 드셔보셨나요? 그곳은 가보셨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나 혼자 그 영화, 나 혼자만 하는 거야. 그 음식, 나만 알아. 그 장소, 모르잖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특별히 여러분하고 같이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는 못 써. 그런데 이건 어때? 자, open the window.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학생들이 문 열 수 있겠지. 거기는 왜 open the window라고 했지? 더? 그러지 누구나 알 거 아니야. 여기서 이 방에서 창문 좀 여세요. 그러면 창문이 뭡니까? 이럴 사람은 없는 거야. 자, 우리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켭시다.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렇다고 해서 정관사를 붙였는데 에어컨을 모르는 학생은 없거든. 그런 게 모두 아는 명사가 되는 거야. 진짜 음식점 가서 너무 싱거워요. Give me the salt. 쏘는 some, 더라고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수식받거나 한정될 때도 정관사를 붙는데 이 수식받거나 한정되는 거는 이 모두 아는 명사에 들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유는 건강에 좋아요. 관사 쓸까요? 안 쓸까요? 밀크에다가. 안 쓰죠. Milk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the milk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우유 특정이지잖아. 그럼 다른 우유들은 몸에 안 좋나? 그런 건 아니지. 아무 관사도 쓰지 않아. 이제 milk is good for you. 그런데 자, 집에 가서 우유를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저기 냉장고에 있는 거 우유 상했다.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 The milk in the refrigerator went bad. 이거 왜 the milk를 썼냐면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안으로 제한됐잖아. 그치? The book on the desk, 책상에 있는 그 책 is mine, 내 거야. 제한됐잖아. 그래서 제한되고 한정시켜 놓으면 모두 아는 명사로 바뀌어. 자, 이거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앞선 명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Bring a book tomorrow. 내일 책 한 권 다 가져오라 그랬죠? book 나왔어요. 자, 이제 오늘은 뭐 한다? Put the book on your desk. 뭐라 그랬어요? Put the book 바뀌었잖아, the book으로. 아까는 bring a book이었는데 이게 뭐로 바뀌어서 put the book. 왜 그렇지? 선행된 명사를 똑같이 얘기했지. 이렇게 선행된 명사를 똑같이 얘기할 땐 정관사가 대개 수반돼. 그래서 여기에서 2번, 3번이 그대로 똑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보통 명사인데 얘를 고유 명사가 할 때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야? 백악관. 흰 집은 보통 명사잖아. 저기도 흰 집 있고 여기도 흰 집 있고 저기도 흰 집, 우리 동네도 흰 집 있고. 그게 다 백악관은 아닌데 미국에 있는 그 흰 집은 백악관으로 정해줬지. 원래는 보통 명사인데 고유 명사가 할 때는 정관사가 수반되는 거야. 그래서 the white
하우스. 한국은행은 어떤 느낌이에요? 돈 찍어내는 조폐공사. 더 코리아 뱅크.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원래는 코리아 뱅크라는 건 한국은행이고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은 한국은행 아니야? 산업은행도 한국은행이고 하나은행도 한국은행이지. 그런데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더 뱅크 오브 코리아. 돈 찍어내는 조폐공사 더 뱅크 오브 코리아. 자세한 건 이따가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강이나 바다 또는 산맥이야. 산맥은 뭐냐면 주로 S로 끝나는 산들인데, 자, 여러분, 또 우리나라 지도 갑니다. 자, 이쪽에 뭐 있어요? 다 산으로 돼 있지? 여기에 설악산, 태백산, 뭐 이렇게 있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악산으로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태백산으로 해야 되지? 정해줘야 되지. 여기까지 태백산으로 합시다. 그럴 때도 정해줬잖아. 그래서 더 태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영어로는 S로 끝나. 이런 산들은 히말라야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히말라야 산맥으로 보자. 알프스 산은 애초에 S가 붙어 있죠. 안데스 산도 붙어 있지. 다 더 히말라야스, 더 안데스, 디 안데스, 그 다음에 디 알프스. 이렇게 자세한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 거고, 오늘은 개념만 살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강바다 산맥, 다음에 국가명도 그래요. 국가명도 S로 끝나는 국가들이 있어요. 필리핀. 필리핀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필리핀이에요? 아니면 필리핀스예요? 필리핀은 어떻게 되어 있는 나라죠? 섬 몇 개인지는 아세요? 7,000개. 그럼 무려 그 7,000개까지 있는 섬을 다 싹 잡아서 필리핀으로 해줬지. 거기서 나머지 우길 수 없는 거야. 그게 다 필리핀이야. 미국은 여러분 뭐로 끝나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서 여기다 더 왜 붙일까요? 원래는 48개 북미 본토. 오늘 지도 많이 그립니다. 자, 북미, 남미야. 여기 위엔 캐나다 있고, 여기에 몇 개 있었어? 48개 주가 있었지. 근데 여기에 태평양에 뭐 있어? 하와이 있지. 그 다음 위에 뭐 있어? 그 추운 나라 알래스카. 얘네까지 총 50개를 주로 포함해서 미국 애들은 야, 하와이 포함, 알래스카 포함, 본토 48개 포함해서 이 50개의 주를 뭐로 칭한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해서 침범하기만 해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50개로 정해줬잖아. 이 주를 미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명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요. 자, 이번에는 6번으로 갑시다. 6번은 뭐가 있냐면요.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The young. 젊은이들. 여러분들에다가 더를 붙여서 영에다가 특별하게 젊은이로 정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the old는 뭐예요? 노인들. 뭐 이전 선생님 부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the young, the old 정관사를 형용사 앞에 붙이면 the rich 뭡니까? 부자들. 그렇지. 여러분 더 나중에 더 리치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관사와 형용사 앞에 붙여서 전체를 의미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자, 7번째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는 것들이에요. by the 단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전치사 쓰고 더 쓰고 신체 일부. 요거는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신체 일부 할 때 전치사를 쓰죠. Look in the eyes 이런 식으로. 잡았지? 뭘 잡았어? 소매를 잡았잖아. By the sleeve 이렇게 전치사 by the sleeve. 신체 또는 옷의 일부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9번에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서 코리언이라고 쓰면 자, 뜻이 뭐죠? 한국인, 맞죠? 또 국어, 또 형용사로는 한국적인, 코리언 푸드, 한국적인 음식 이런 뜻이잖아. 잉글리시도 마찬가지지. 영국인, 영어, 영어적인, 영어의 이런 형용사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language를 붙이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뭐만 의미한다? 그렇지, 국어만 의미해요. 이때는 정관사가 또 수반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문법적인 의미는 크게 없어요.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최상급 서수. 이런 것들 정관사 수반되는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최상급. 제일 크네. 정해줬잖아. 제일 잘하네. 제일 빠르네. 제일 느리네. 제일 착하네. 제일 못되네. 정해줬지. 서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2층. The second floor. 정해줬잖아. 교무실. The teacher's room is the second floor. 이렇게 정해줬잖아. 2층으로. 그래서 최상급이나 서수 앞에는 정관사가 수반이 되는 거였어요. 자, 큰 틀, 이런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얘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야? 무관사의 용법. 그것도 중요하죠. 관사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합시다.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관사의 용법은 하나.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해석되는 경우부터 볼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는 책이 한 권 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요거 어때요? 책 한 권 있다라고 해석되죠? 자, 이거랑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수식 받았는데 왜 부정관사가 쓰였죠? 수식 받았는데 정관사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어로 시작하는 구문은 대어 불특정 명사의 존재 여부에 관련된 문장이야. 그러니까 대어를 쓰면은 뭐가 있냐 없냐 이거지 특별한 의미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만약에 my book 이건 특별해졌잖아. the book 특별해졌지. 그거는 대열 구문으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대어는 수식 받건 안 받건 여기는 항상 부정관사. 정관사나 소유격은 쓰지 못한다. 반면에 이거는 아까 정해줬잖아. 가져온 그 책을 put the book 꺼내세요. 어디에다가? on the desk 책상 위에다. 자, 왜 하나 하다가 갑자기 대어로 갔냐면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에 책 한 권이 있다. 해석이 되지만 Tom is a student. 이거는 탐은 한 학생이다. 해석하지 않잖아. 탐은 학생이다. 그래서 해석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사람 앞에 붙여서 Mr. Kim. 어떤 김이라는 분께서 came to see you. 당신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뭐마다예요. 따라서 my mom. 엄마는 goes to church. 교회에 다니세요. once a week. 주에 한 번. 첫 동물 전체는 우리 한 번 했었죠. 앞에 하면서 a dog is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개 전체. 그 다음에 같은 동이라는 속담이 되게 중요해. 유유상종이라는 속담. 영어로 어떻게 썼죠? 유유상종이라는 속담. 같은 깃털의 새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birds, 새들이죠. of a feather 이렇게 씁니다. birds of a feather. 여기서 a feather가 같은 깃털이라는 의미야. 동사 pluck, together. pluck 자동사고요. together는 부사가 됐던 것이요. 자, 정관사 용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문맥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될지를 문자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